이 주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제 저희가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서울대 교수로 조국 전 장관이 복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이틀째 조 전 장관이 연구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 복직 신청은 칼같이 하더니 왜 바로 출근하지 않느냐? 물론 뭐 그건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다른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는 게 뭐 그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그 복직을 했다면 그 학장이나 동료 교수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게 뭐 기본적인 그 도리였던 것 같고 또 그 학생들이나 그 동료 교수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뭐 66일 동안 그 우리나라에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있던 그 조국 장관이 저 법무장관직을 그 사퇴하게 됐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자숙 기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이제 갖고 그 학교로 돌아오는 문제 이런 걸 좀 그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복직을 신청하니까 금방 학생들이 그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스누라이프 그 서울대 그 인터넷 사이트에도 굉장히 그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국 장관이 장관 재임 중에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관련한 행보들 또 가족과 본인의 뭐 비리 의혹에 같은 것도 그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예.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아주 스무스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 복귀에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는 게 서울대 학생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학교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바로 복직시키는 건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법 지키는 거에서는 좀 제대로 모습을 잘 안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교수를 다시 하신다면 저는 조금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립대 교수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 학교에서도 물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말들 한번 쭉 모아봤는데 장 소장님, 네. 오늘 물론 오전 10시 30분 기준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반대표를 던지고 있어서 조 전 장관 복귀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94%가 지금 반대한 걸로 나왔는데 이 입시 비리와 이 공정하냐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것 또한 거짓말 논란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상처가 무척 컸을 거예요. 자신들이 정의의 화신처럼 생각했던 교수가 거짓말의 화신이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상처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국 장관이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 표현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런 여론조사의 밑에 보면은 댓글도 300개가 달렸는데 예. 거의 뭐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보수 기독교주의를 표방한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는 대자보까지 붙였어요. 저렇게요? 네,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대자보까지 붙였는데 조국 장관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친일, 구급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절절한 저런 신정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이 퇴임사에서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서울대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분이 매번 입장이 바뀌고 아주 거짓말을 잘하셔서 제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조국 장관이 소환되거나 구속되면 교수직을 상실합니까? 아니, 기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2년, 3년 걸려도 그때까지 계속 교수직이 유지되는 겁니까? 여태까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규정 얘기. 당시에는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서울대 지금 뭐 어수선합니다. 폴리페서 논란 차라리 정시를 해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박준 변호사. 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 이제 뭐 교수직을 하든 안 하든 공무직에서 내려왔으니 이게 더 이상 정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네요. 이제는 좀 이제 그만 얘기하자. 장관일 때 하고 이제 민간인이 된 거니까 제하에 있는 사람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게 형사 사건이면 모르겠지만 형사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내려놓자라는 뭐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지금 전 장관이 8월달에 쓴 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극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서울대 안에도 있다 얘기했는데 아마 다음 이런 SNS 글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 때는 장관 취임이 가능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저런 글들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복직 신청해놓고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뭐 의사를 개진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면 얘기는 나오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국 장관의 뭐 교수직 얘기는 더 이상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교수직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박준 변호사님 그러면 조 전 장관이 이런 어떤 따가운 비판 여론의 교수직을 철회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높진 않다고 봐야죠. 예. 처리할 것 같으면 뭐 바로 그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처리할 또 의무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좀 묵묵하게 교수직을 이제 앞으로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계획이고 조 전 장관은 아직 연구실에 출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조국 전 장관을 정친 카드로 여권에서 다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조금 해봤었는데
주목할 만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는 이거 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참 궁금한데 서울대학교 8학번 동기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해서 둘이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오늘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막 이제 언론사에서 막 매치업 막 만들고 막 합니다. 막 언론사에서 막 각자 공천하는 거예요. 어딘 누구 이러고. 자 보세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조국 장관 이렇게 사장시키긴 아깝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온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총선 대선 역할이죠. 그러면 뭐 총선에 출마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지역구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원래는 부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은 못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부산 지역 의원들도 한 민주당 의원 중 한 5명 정도 되죠. 조국 장관이 내려온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고향인 부산의 민심이 완전히 또 돌아서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부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수도권이죠. 왜? 부산보다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럼 부산 사람이 호남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부산 못 가면 수도권 아니겠어요? 그럼 수도권의 지역구를 찾아보자고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 빼고 조국 장관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데 쭉 보면 강남 못 갈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동작을이 그나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 곳 중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가 그나마 있는 곳이고, 제가 알기로는 예. 민주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대로 누구를 계속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같은데 결과가 썩 민주당에서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를 맞추면 자객을 찾아야 돼요. 내년 총선 때. 그러니까 조국 장관 한번 붙여볼까? 서울법대 동기고 어쨌든 이 청문회 과정에서 예. 저 공격수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거기에 방패 조국 장관 이 그림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돈 의원님.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예. 그 조국 장관을 여권에서 물러나게 한 게 총선에 표 떨어질까봐 물러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총선 후보로 영입을 한다뇨.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그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김천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권에서 여러 가지 후보를 붙여봤습니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굉장히 인기 있는 강요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렇게 물밑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새로운 인물 이렇게 해봤는데 뭐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는 곳은 전국에서 지금 호남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거에서 불리할까봐 조국 장관을 내보냈는데 다시 선거에 부른다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맞대결 시나리오 얘기까지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이슈 쉼없이 달려왔는데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신경외과 진단서는 안 내고 정형외과 입원 증명서는 또 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검찰개혁 끝까지 투쟁할 거다. 조 전 장관 지지하는 의견도 있고요. 법무부 제작의 조국 전 장관 미화 영상, 옛날에 악덕 사또 공덕비가 생각난다는 풍자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시간 반 알릴레오 다 봤냐? 왜 2분만 뽑아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지라는 댓글들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조금 센 발언이라고 제가 한번 순환을 시켰었는데 이 의견 중에 우리 법 연계가 하나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은 비판 어린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인턴 관련 의혹에, 그리고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포스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환경대학원에 다니던 건 2014년입니다. 이때 받은 서울대 총동창회 관학회 장학금이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도 여기 집중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어서 꺼리는 거 아니냐. 서울대 측은 장학생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게 특혜라고도 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인권법센터입니다. 서울대에서 봉직을 20년 넘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 고교생 인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교생 인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같이 하고 논문을 내거나 보고서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 씨가 대학원을 휴학할 때 근거로 냈던 진단서가 위조된 거란 의혹도 또 나왔습니다. 자기네 병원 진단서가 허위로 된 게 돌아다니는데 위조된 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범죄정보지. 서울대병원 측은 실제 조 씨의 진단서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복사본에 인쇄된 서울대병원이란 서체는 서울대병원에서만 쓰는 서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감을 앞둔 그제 서울대가 전문업체를 통해 A4 용지 8박스 분량의 보안 문서를 파쇄했다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